네, 이제 테이버 특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스파르타답게 빡세게 지금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은 우리가 국내장에서 투자하다 보면은 이상한 일이 많이 발생해요. 아시죠? 최근에 보시면은 그 땡땡 마이크론이라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 여기가 갑자기 그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어요.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요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자, 일단 제가 정리를 해서 제 채널에 올려놨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이런 것에 내가 대처하는 방법,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통수를 맞은 거예요. 그죠? 갑자기 유상증자가 빵 터졌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호재냐 악재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는 건 호재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 대주주가 10%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한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구분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강의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다? 그게 우리 스파르타 강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핵심적인 포인트, 이런 악재를 피하는 것과 함께, 악재가 있더라도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죠. 악재가 있더라도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찾느냐, 이런 부분이 핵심이 될 건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 우상향을 한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을 거예요 라는 그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그 종목을 찾는 근본적인 그런 뭐 섹터가 됐든 시황이 됐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강의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 그래서 이 우상향을 하는 걸 찾으시면은 악재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올라오겠죠. 하지만 이게 우상향을 할 수 없는 기업이라 그러면은 악재가 터진 이후에 다른 대응법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제 순서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그러면은 먼저 우상향을 하는 좋은 기업을 찾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지만, 뭐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제일 본으로 배우는 게 있죠. 차트 분석.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차트 분석이라는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것도 우리가 차트 분석만 해가지고 우량주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삼성전자 차트 분석, 하이닉스 차트 분석,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네이버 차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언제 매수를 해야 되고 언제 물을 타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다루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는 강의의 핵심이다. 아시겠죠? 네. 대답 소리가 좀 작다? 그래서 이런 스터디를 언제 하냐?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맞죠? 매일 아침에 하고 매일 밤에 하고 그것도 좋지만, 핵심적으로 해야 될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우리는 주말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월화수목 금요일은 결국에는 우리가 본업이 있잖아요. 본업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주말에 우리가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미리 좀 예습을 해 놓으시고,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복습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강의, 저의 클래스는 언제 하냐 그러면은 금요일 밤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이라는 시간대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토요일도 있고 일요일도 있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금요일 밤에 해서 우리가 주말 동안 미리 이번 주에는 뭐가 있겠다, 무슨 일 조심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하는 그런 강의를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주식을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주식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냥 돈을 들고 있으면은 얘는 돈이 불어나질 않아요. 현금으로 쌓아놓으면은 돈은 새끼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디 넣냐 그러면은 예금에 넣죠. 예금에 넣으면은 새끼를 치긴 쳐요. 근데 얼마 치냐? 2에서 3% 넣습니다. 요 정도 불어나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내가 정기 예금, 정기 적금으로 한다 그러면은 예금보다 조금 더 많이 줘요. 그래서 한 3에서 4% 정도 줄 수 있죠. 그리고는 여기에서 적금 다음이 무엇이냐? 여기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권에 투자하면은 지금 현재 한 4에서 5%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4에서 5%도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죠. 그래서 투자라는 영역으로 넘어가면 거기가 대표적으로 주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부동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주식과 부동산, 코인이 있는데 핵심이 되는 거 뭐예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얘가 연에 한 10% 정도 우리가 예상 수익을 달성하는 게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나스닥만 투자해도 10%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10% 플러스 알파, 요게 주식을 투자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데, 그러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요 정도를 놓고 봐요.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7%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차피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건물값이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 정도인데, 문제는 부동산은 돈이 많이 필요해요. 투자하려면은 억 단위가 넘는 돈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그런데 주식은 시드가 낮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장점이 현물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겠으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물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돈이 있으면 부동산 하시면 돼요. 연예인들 부동산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요럴 때는 주식에서부터 시드를 불려서 요걸로 채권 투자 혹은 부동산 투자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 주식의 기초가 중요하겠죠. 주식의 기초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PER이 됐든 PESR이 됐든 PBR이 됐든 배당이 됐든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보고 섹터 시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하셔야 되는데 이게 일상생활 하면서는 하기가 매우 어렵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쭉 정리해가지고 주간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 내가 제대로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뭔가 냄새나는 기업들을 되게 잘 찾으시잖아요. 냄새나는 기업들. 네. 네. 항상 이렇게 보시다 얘 좀 냄새나는데 하고 네. 분석하다가 이제 그게 빵 터졌던 게 작년 요맘때쯤에. 그쵸? 네. 그런 것들을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찾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시그널이 따로 있을지. 주식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을 우리가 좀 운에 맡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을 운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운에 맡기는 게 아니고 주식은 결국에는 확률이라는 부분이 녹아드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숫자라는, 실적이라고 하는, 배당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를 통해서 계산해내는 게 결국에는 주식 투자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예전에 제가 뭐 주가 조작 영상으로 주목을 많이 받긴 했었는데, 그 주가 조작 영상으로 주목을 받았을 때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계산을 통해 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뭔가 이상한 흐름이 있다, 그 말 그대로 이게 우리가 확률과 계산을 통해서, 그리고는 과거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뭔가 이러한 그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패턴과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급이 뭔가 이상하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할 줄 알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피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결국은 경험치고, 핵심이 되는 거는 이 경험치를 제가 최대한 좀 많이 나눠드리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를 뭔가 경험치에 있어가지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피하셨어요. 주식 투자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라도견 사태도 마찬가지고 네이버 카페 사태도 마찬가지고 그런 종목들 다들 피하셨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에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확률과 계산이 근거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매주 팔로우하고 업데이트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셔야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게 주식 투자에서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공개되어 있는 정보 중에서 어떤 거를 딱 봐야 되는지, 꼭 봐야 되는 게 있다면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주세요. 꼭 봐야 되는 거, 꼭 봐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뭐 제일 중요한 건 일정을 보셔야죠.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 일정에 숨어 있는 데이터, 특히 여기 있는 숫자인데 거기가 뭐 실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얘네들의 뭐 성장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배당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숫자들을 보면서 일정과 숫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는 이걸로 계산, 밸류에이션을 공부를 해야 돼요. 밸류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변압기가 얼마를 가고 반도체가 얼마를 가고 2차 전지가 얼마를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2차 전지의 PER을 얼마를 줄 것이며 반도체의 PER은 얼마를 줄 것이고 변압기의 PER은 얼마를 주는 게 적당하냐. 그리고 핵심이 되는 거는 요 우리나라에서 밸류에이션을 주는 이 부분이 어디 글로벌, 특히 미국이나 아니면은 유럽이나 일본 같은 곳과 비교를 했을 때 그 밸류에이션이 우리나라에 적절한가, 이걸 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PER이 40배, 50배, 60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같은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PER이 20배, 30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비싸죠? 그러면은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사겠어요? 미국을 사겠어요? 미국을 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들이 생각보다 많이 못 가는 거고 오히려 미국 애들이 잘 가는 거다.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데이터를 비교를 하면서, 숫자를 비교하면서, 밸류를 비교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요게 개인 투자자들은 비교할 때 찾을 게 너무 많죠.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접할 때는 데이터를 100개를 봐도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데이터를 보던 사람들은 100개 중에서 두세 개만 뽑아서 딱딱 비교를 하거든요. 요게 결국엔 어찌 보면 이게 경험치의 차이다. 그러니까 이 경험치의 간극을 메꾸는 게 개인 투자자로서는 주식 투자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혹은 주식 투자의 정확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플레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국장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비교 지표를 선택할 때 미장을 위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일단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우량한 기업들도 많고 제일 종목도 많은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결국에는 시장에서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25%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로벌 증시 25%를 차지하는 한 국가가 200개가 넘는 국가 중에서 한 국가가 4분의 1을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 국가 대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지금 2%가 채 안 됩니다. 전 세계 증시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율이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을 우선시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는 미국 시장 중심으로 자본시장이 돌아가기 때문이고 그리고는 미국 시장에 있는 기업들 대부분 우리나라의 동일 섹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섹터별로 기업별로 비교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죠.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벤츠를 살 거냐 현대차를 살 거냐 그러면은 가격부터 옵션까지 다 비교해서 서로의 프리미엄을 매겨가지고 얘는 이 가격에 사는 게 적당해. 나는 이 클래스 살까? G805 살까? 그러면은 거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과 AS망이라든지 그리고 들어있는 기능들을 다 비교해가지고 난 이거 살래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주식도 미국에 있는 주식이랑 한국에 있는 주식을 비교해서 사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비교를 안 하시고 사죠. 그러니까 이런 비교를 하는 것들 혹은 그런 비교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을 저는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1기를 진행을 하면서 오늘도 제가 1기 분들이랑 식사를 하고 왔는데 딱 그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들의 시간을 아껴주는 강의였다.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2기 때도 이거를 좀 더 다듬고 더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뭔가 좀 정확도 높고 약간 밀도 있는 그러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익절입니다. 하지만 익절도 습관입니다. 익절을 할 수 있는 익절을 처음 해보는 그 습관부터 그 첫 순간부터 첫 단추부터 잘 꾸리셔야 결국 익절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익절도 습관이다. 제가 강의는 6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 아마 금리 인하 기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리고 금리 인하 직전에 시장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에 대해서 정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특히 미국 시장에 최근에 뭐 비싸다, 밸류에이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중심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스캠퍼스에서 우리가 또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스파르타 2기도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